1, 2차전 통틀어서 토트넘이 올라가냐 마느냐. 1, 2차전 합격 네. 올라가냐 마느냐. 그렇죠. 저는 토트넘이 그래도 저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간다로 예측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오늘 누구시죠? 네, 저는 볼리TV 김희준입니다. 네, 김희준 기자와 함께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8강 예측? 프리뷰? 해볼 텐데요.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볼 텐데 전체적으로 유로파리그 그렇다면 우승 후보 1순위 누구인지 이런 것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아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우리에게는 그 차붐 부자가 모두 뛰었던 팀으로 그쵸. 네, 익숙한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8강 홈앤더웨이 1, 2차전 이제 토트넘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경기인 8강 1차전이 홈에서 런던에서 한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를 하게 됩니다. 두 팀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난 적이 있죠. 네, 유럽 대항전에서 3년 전에 이제 맞붙었는데요. 2022-2023 시즌에 조별리그에서 만났습니다. 원정에서는 토트넘이 0대0 무승부에 그쳤는데 홈에서는 3대2 승리를 했고 이때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이 터졌죠. 네, 이 참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를 나갔다는 게 굉장히 오래전처럼 느껴지는 요즘 상황인데, 손흥민 선수는 이제 분데스리가에서도 오래 뛰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전 상대 전적 꽤 있습니다. 9번 만났는데요. 의외로 전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2승 2무 5패. 또 3골밖에 넣지 못했고, 이거는 좀, 그 분데스리가 시절 이제 함부르크 시절에 많이 만났는데, 그때 아무래도 함부르크가 리그에서 아주 강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전적이 많이 밀립니다. 분데스리가 시절, 함부르크 시절에 2패, 레버쿠젠 시절에는 1승 1무 2패 기록을 했었고요. 포칼에서도 졌었고, 다만 챔피언스 리그는 이제 토트넘에 와서 붙었기 때문에 1승 1무인데, 골은 이제 함부르크 시절에 한 골 넣었었고요. 토트넘에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챔피언스 리그에서 2골을 넣은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역대 그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봐도 그렇고, 결코 수월하지 않은 상대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현재에서는 토트넘 우승 가능성이 꽤 있는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유로파리그밖에 우승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일단 유로파리그에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올 시즌 유일하게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런 대회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도 솔직히 불가능한 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올 시즌 초에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리그에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2년 차에 언제나 우승했다. 네. 라고 발언을 하면서 토트넘에서도 우승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내비친 적이 있는데, 물론 최근에는 조금 이 말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한 게 있어요. 네. 그냥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토트넘에서 우승 못하면 못하는 거다. 라면서 조금 물러서는 모양새긴 했는데, 아무튼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유로파리그 우승과는 별개로 경제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본인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번 유로파 우승을 하면 좋겠죠. 네,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우승을 한다고 해도 경질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 그건 제 생각이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한다면은 역대급 감독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토트넘. 바로 올라가죠. 팀에서는. 네, 토트넘 자체가 일단 우승컵 자체와 거리가 좀 있는 채로 오래 왔고, 21세기 그 2008년 그 리그컵 우승, 지금의 카라바오컵 우승이 유일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뉴캐슬이 70년 만에 우승을 했잖아요. 카라바오컵을 우승을 하면서. 그거 많은 이제 축구 팬들이 그 대회 자체를 무시하지만, 그 우승 하퍼레이드 하고 정말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예, 네. 진짜 뉴캐슬 팬들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로파리그라면 그 대회와는 또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급의 대회고, 또 챔피언스리그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그런 대회인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승 확률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걸 좀 봐야 될 텐데, 영국 베팅 업체 스카이벳에서 유로파리그 우승 이제 8강 올라온 팀들 배당률을 이렇게 좀 나열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스카이벳이기 때문에 1위가 맨유나 토트넘이 아닐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영국 업체니까. 있겠지만, 네. 1위는 의외로 그 스페인 라리가의 아틀레틱 클루브, 우리한테는 흔히 빌바오로 알려진 팀입니다. 그렇죠. 아틀레틱 빌바오라고 많이 우린 부르죠. 예. 네. 배당률 3.3으로 이제 1위에 올랐고요. 네. 2위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다음에 3위가 토트넘입니다. 네. 맨유는 배당률 3.5, 그 다음에 토트넘은 배당률 4 해서 각각 2위,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우승 확률이 꽤 높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예측하는 이 베팅업체 배당률을 봐도 1, 2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상대팀인 프랑크푸르트는
5위 정도의 배당률을 좀 받았고요. 빌바오가 가장 높게 평가받는 이유가 뭘까요? 뭐 아무래도 공격진에 니코 윌리엄스와 이냐키 윌리엄스 형제가 있다. 이 점이 가장 크게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뭐 니코 윌리엄스나 이냐키 윌리엄스 형제는 정말 스페인 라리가에서도 강력한 이제 공격 듀오로 평가를 받습니다. 네, 지금 라리가에서도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드리드 두 팀, 바르셀로나 요 다음 순위를 지금 올라 있는 팀이고, 자 맨유와 토트넘은 이제 리그 페이즈,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 조별리그급의 리그 페이지에서 3위, 4위를 차지했었고요. 뭐 최근 솔직히 뭐 성적은 별로입니다. 예.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가 13위고요. 토트넘은 16위였다가 사우스햄튼 잡고 14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뭐 리그에서 맨유는 최근 뭐 맨체스터 비기긴 했지만 1무 1패, 토트넘은 4연속 무승, 1무 3패하다가 강등팀 상대로 간신히 1등을 한 상태여서 흐름 자체는 썩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반영이 된 배당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라치오도 지금 세리아에서 6위를 달리고 있는 팀인데 보니까 이제 3월달에 A매치 직전에 볼로냐 원정 5대0으로 지기도 했었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 그 8강 1, 2차전 사이에 그 로마 더비가 있어서 변수가 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토트넘과 같은 그런 확률, 우승 확률 예측이 됐고요. 토트넘 상대 프랑크푸르트는 어떻습니까? 예, 토트넘 상대 프랑크푸르트는 배당률에서 7로 5위에 네. 위치해 있는데 사실 오마르 마르무시가 이탈한 타격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맨시티로 프랑크푸르트가. 가서도 잘하고 있죠. 예, 그런 타격이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 분데스리가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바이에른 뮌헨, 레버쿠젠 다음 순위에 올라 있는 팀이기 때문에 결코 토트넘이 만만하게 볼 팀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두 팀 빠지는 선수들. 토트넘은 일단 복귀한 선수들이 꽤 많이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선수들이 좀 이탈해 있습니다. 예, 뭐 이번 시즌 에이스 그러니까 공격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대한 클룹셉스키가 이번 네. 경기에서도 결정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 셉셉이 빠진 게 큽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센터백으로서 겨울에 영입돼서 쏠쏠한 활약해주던 케빈 단조 역시 이번 경기 결정 예상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무릎 십자인대 파열된 라두 드라고시는 당연히 결정이고요. 네. 그렇죠. 뭐 로메로가 일단 풀핏으로 돌아왔고 반더벤이 지난 주말 경기 이제 휴식을 취했는데 어느 정도 몸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로메로 반더벤이 나온다면 토트넘은 뭐 이 선수도 단조나 드라고신의 공백은 이제 별로 안 느낄 것 같은데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타격이 좀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옐로 트러블 베리발하고 비수마가 한 장 카드를 1차전 때 받으면 2차전에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도 결정자가 꽤 있네요. 예, 결정자가 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숨은 장인 케빈 트랍의 결장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트랍 없는 10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가 16실점 했거든요. 그 다음에 클린시트는 2번 뿐이었습니다. 오, 이건 타격 있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트랍의 결정은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마르무시 대체 자격으로 영입됐던 유망주 엘리에 와이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로파에서 2골 2도움, 특히 아약스전에서 2도움을 기록하면서 8강 진출에 도움을 줬던 안스가르 크나우프 역시 결정을 합니다. 아, 이 많이 빠지네. 네. 예, 그 밖에 뭐 유망주 다니 에빈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드필더로서 최근에 조금 주목받고 있는 유망주인 잔 우준 역시 이번 경기 결장이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에키티케, 코흐, 스키리, 은쿤쿠 다 그래도 꽤 중요한 선수들이 지금 옐로 트러블에 걸려 있다는 거. 프랑크푸르트가 상황 자체는 조금 토트넘보다 안 좋을 수 있다. 예.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토트넘 프랑크푸르트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프랑크푸르트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프랑크푸르트는 사실 토트넘이 취약한 부분을 공략할 줄 아는 팀입니다. 아, 토트넘의 약점을 좀 파고들기에 적합한 팀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디노 토프멜러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압박해서 끊어내면은 바로 상대 뒷공간 공략을 주로 하는 그런 공격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선적인 공격 형태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네. 근데 이것이 뭐 직선적인 공격 형태에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롱패스 위주의 그런 공격이라기보다는 선수들의 개인기를 활용한 조금 드리블 돌파 이런 것을 활용한 직선적인 공격도 많이 사용한다.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데스리가 기준으로는 평균 점유율이 50%. 오. 그 리그에서 7위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점유율에 굳이 신경을 쓰지는 않는다. 이런 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토트넘이 그런 경기가 많잖아요. 점유율은 높은데 실제로 경기에서는 역습 계속당해서 패배하는 그런 패턴이 정말 많은 팀인데 프랑크푸르트도 마찬가지로 토트넘의 점유율을 내주고 그 다음에 역습으로 실리를 취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우리 거 한다. 예. 이런 축구를 하는 팀이라서 사실
전술적으로 유능한 감독이 있다면은 충분히 파해법을 들고 나와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팀인데 어쨌든 프랑크푸르트가 그런 식의 기존 전략만으로도 토트넘을 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토트넘에서 아무래도 가장 경계해야 될 선수는 뭐 에키티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마르무시가 떠난 프랑크푸르트에서 리그 13골, 그 다음에 유로파 리그 3골로 분전 중에 있는데요. 근데 사실 에키티케도 마르무시가 있을 때 좀 대부분의 득점과 도움을 기록한 경향은 있어서 실제로 이 마르무시가 떠난 이후에 에키티케의 공격력 자체도 조금 줄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에키티케를 잘 막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기록을 보니까 마르무 씨가 떠나고 나서 이제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마르무 씨가 있을 때는 경기당 2.35골, 마르무 씨가 없을 때 경기당 1.36골. 거의 뭐 2배 가깝게 차이가 있긴 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 전반기 키커에서 월드 클래스로 선정된 이 마르무시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 다만 교체가 복귀를 한다는 거는 좀 그래도 프랑크푸르트한테는 좀 좋은 그런 어떤 소식이라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마리오 게체는 이제 선수 생활의 풍부한 경험으로 반전을 만들 수 있는 선수고요. 손흥민 선수랑 동갑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때는 세계 최고 유망주로 뽑혔지만 뭐 질병 등으로 인해서 지금은 조금 아쉬운 그런 선수 경력을 보내고는 있는데 지난 아약스전에서도 결승골 포함 2골을 넣어서 프랑크푸르트의 8강 진출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선수고요. 네. 그다음에 에키티케와 마리오 게체의 조합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유럽 대항전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조합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 두 명을 막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토트넘, 일단 저희가 지금 토트넘의 상황 자체가 썩 좋지는 좀 않았습니다. 네. 리그에서 네 경기 연속 무승이었죠. 4경기 연속 무승을 이제 그 사우스햄튼을 만나서 일단 끊어내긴 했는데 그 경기 자체도 사실 그다지 좀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기 끝나고 나서 굉장히 잘했다고 뭐 얘기를 했는데 전반은 굉장히 좋았고 후반 아쉬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반전도 사실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전반전이 토트넘이 잘했다라기보다는 네. 사우스햄프턴이 무기력한 경기력을 일관한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우스햄프턴은 전반전은 진짜 그냥 네. 강등 확정된 팀처럼 뛰었어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뛰었고 오히려 후반에 조금 개인기량 활용하면서 이제 공격과 압박을 하니까 토트넘이 조금 거기에 정신을 못 차리는 장면이 후반 초반하고 후반 막판에 나왔습니다. 네, 토트넘이 전반전에 뭐 주도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가패하는 느낌만 줬지 실질적인 마무리를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하지는 뭐 못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승리를 드디어 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했다는 것이고 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주력 선수들에게 휴식을 좀 주면서 이 유로파리그 프랑크푸르트와 1차전 데뷔를 했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유럽 대항전에서는 홈 경기 성적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홈 경기 성적이 15승 3무 18경기 무패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2021-2022 시즌에 컨퍼런스 리그에서 스타드렌 상대로 경기 몰수패를 한번 했었잖아요. 이 몰수패를 제외하고 18경기 무패 행진을 한 겁니다. 네, 코로나 시기에 몰수패를 당했던 걸 제외하면 18경기 홈 무패면은 유럽 대회에서 이거 굉장히 좀 인상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마지막 패배가 이제 2019년에 있었으니까요. 라이프치히전 16강전이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무패 행진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많은 기록들을 좀 깨고 있어서 이 기록도 유지가 될지가 관건이 될 텐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토트넘의 고민은 뭐 현지 팬들은 손흥민을 선발해서 좀 빼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금 정작 문제는 오른쪽입니다. 계속 매 경기 좀 변화를 주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도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일단 뭐 지난 그 사우스햄튼전 때 2골을 넣고 또 PK까지 한번 만들어냈던 브레넌 존슨이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존슨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보는데요. 네. 근데 현지에서도 계속해서 존슨이냐 오도베르냐 하면서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말이 셉세비의 공백이 너무 좀 큰 거죠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존슨하고 오도베르는 사실 이 현지 매체에서 보기에는 그냥 반반 정도의 이제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일단 손흥민과의 궁합만 고려하면은 온더볼이 그래도 존슨보다는 괜찮은 오도베르가 조금 더 나은 측면이 있는데요. 그 직전 사우스햄프턴전에 브레넌 존슨이 아무튼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이 풀타임을 뛰었다는 뜻은 유로파리그에서 물론 선발로 나설 수 있지만 근데 교체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쩌면 유로파리그 오도베르 선발을 염두에 두고 그 사우스햄프턴전에 브레넌 존슨을 선발로 풀타임을 내세운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는 있고요. 네. 존슨이 그 경기에서 어쨌든 자신이 잘하는 거
사이드 있다가 중앙에 들어오면서 한 번에 톡 건드려서 골 넣는 네. 그런 어떤 자기의 장점을 확실히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경기 기여도나 전체적인 어떤 전술 소화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물론 골을 넣었으니까 뭐 거기에 무슨 토를 다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기 때문에 고민이 좀 계속 될 것 같고 지금 또 하나의 관심거리는 일단 또 분데스리가 팀을 상대하기 때문에 마티스트를 어떻게 쓸 것인지 하고 또 최근에 솔랑키가 톱에서 골을 많이 못 넣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 그 둘의 경합 또는 최근에 벤치 복귀한 히샬리송의 선발 실전 여부 이런 게 이제 톱자리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또 관심을 많이 좀 받는 부분인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반더벤 출전 여부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난 경기 사우스햄프턴전 경기에서는 로메로 파트너로 벤 데이비스가 나왔고요. 판더벤은 벤치만 지켰습니다.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 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어떤 말이냐면 판더벤의 몸 상태는 괜찮다. 그런데 올해 많은 경기를 뛰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 시점을 이번 경기보다 뒤로 미루는 게 합리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로파 리그를 대비했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 다르게 보면은 판더벤의 실전 감각이 아직 선발로 내세울 만큼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로파 리그에서 로메로 판더벤이 나서면 당연히 베스트죠. 네, 저는 그냥 아낀 거라고 봐요. 뭐 몸이 예. 안 좋으면 명단에 안 넣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또 다칠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네. 대한 경계를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자,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배우 침투를 상당히 잘한다고 했기 때문에라도 반더벤 선수의 이런 또 스피드는 정말 토트넘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반더벤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김민준 기자가 뽑은 토트넘의 예상 선발 라인업 뭐 아마 대부분 이렇게 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여기서 뭐 한두 자리 정도 바뀌는 수순이겠죠. 뭐 일부에서는 스펜스 대신에 뭐 우도기가 나설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 스펜스의 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레프트백으로 계속해서 스펜스가 나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자리에 존슨, 그러니까 솔랑키하고 존슨의 출전 여부가 좀 저는 약간 감독의 마지막까지 고민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미드필더 메디슨, 벤탄쿠르, 베리발이 현재로서는 가장 베스트 픽이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은 역시나 손흥민 선수의 우승 여부인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골을 좀 커리어 들어서 가장 못 넣고 있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 그렇죠. 77일 동안 필드골이 없습니다. 1월 23일에 그 호펜하임전 이후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까지 필드골이 없었나 싶은 시즌이 있긴 한데 사실 전반적인 기량 하락 때문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유효 슈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당 기준으로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손흥민 선수의 개인 기량 하락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성급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뭐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전술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손흥민이 기본적으로 공격을 할 때 측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측면에서 조금 동료들을 돕는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습을 할 때 스프린트 거리가 늘어납니다. 이게 전성기 때 손흥민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 이제 32, 7월 지나면 33살 되거든요. 3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 나이기 때문에 이런 긴 스프린트 거리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선수가 굉장히 영리하고 또 부상을 잘 안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우스햄튼전 때도 어차피 뭐 승패가 크게 중요한 경기 뭐 안 중요한 경기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스프린트를 좀 아끼면서 체력 관리하는 모습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유로파리그 좀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오랜 필드골 침묵 끊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워낙 또 분데스리가 팀도 신속하기도 하고. 자, 뭐 승부 예측 간단히 해볼까요? 1, 2차전 통틀어서 토트넘이 올라가냐 마느냐. 아, 1, 2차전 합격 네. 올라가냐 마느냐. 그렇죠. 저는 토트넘이 그래도 저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간다로 예측하겠습니다. 네, 저도 올라간다고 봅니다. 네. 우승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자, 아무튼 이 경기 계속해서 저희 입중계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